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6월의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오늘 반기 마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인데 퇴근길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매지온이 어제 루머가 있었는데 급락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어떻게 진행된 건지 오늘 기업 IR도 있었고 하니까. 자, 그리고 G20 정상회담 앞두고 뭐 관망했다. 뭐 자연스러운 거죠.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린 거고. 뭐 외국인이 오늘 수급이 오늘도 이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해서 이렇게 조정받는 게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래 봐야 여기 11선 정도니까 강력한 거다. 26,100포인트 요 구간에 61선, 21선 골든 크로스 나오는 자리 이 구간까지 그리고 기존의 저항이었던 의미가 굉장히 있는 이 26,100포인트까지 밀려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 되게 강한 거예요. 그냥 위에 11선 조정 받은 거 정도니까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안 내려왔으니까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얘도 조금 약하면은 7,800, 좀 강하면 7,900인데 올라갔다 7,900까지 내려와서 터치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8,000 도전하고 있죠. 요 구간 중요하다. 8,000을 넘어가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스닥은 어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아직 뭐 8,000 아래니까 뭐 큰 의미는 없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50포인트 여기 턱걸이 하면서 61선 올라탄 건 당연하고 갭으로 넘은 거 좋고 올라탄 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주까지 이 1450포인트를 유지해 주거나 한번 뭐 유지해 주기만 해도 되고 위로 튀면 더 좋고 위로 튀면 제일 좋은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등등 뭐 반도체 관련주들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횡보만 해도 다음 주까지만 잘 버텨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밀리면은 약간 지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1선이 뭐 그 1400포인트 뭐 조금 넘어가는 뭐 1441 뭐 이 정도인데 요 구간은 안 깨지는 게 좋다.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내려오더라도 61선 위쪽에 1440포인트 위쪽에서 노는 게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는 반도체 주니까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해외 시장 빠르게 넘어갈게요. 지금은 다 관망이라서 별로 볼 게 없어요. 네. 그동안 많이 설명드렸고 자 수급 동향 봐드릴게요. 수급 동향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수급이 미친 것 같다. 코스피 주식 사고 선물 사고 콜옵션 매수하고 풋옵션 매도하고 완전히 상방 포지션으로 구축을 했는데 그동안 금액이 좀 적었다. 선물만 조금 의미를 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관망이죠. 쉬어가는 거죠. 이제 G20 정상회담 앞두고 여기서 이제 트럼프랑 이제 시진핑이랑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쉬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해서 뭐 2,000 계약 정도 매도했다고 쳐도 어제 그제 해가지고 뭐 다 하면은 10,000계약 매수잖아요 선물. 이러면은 잘해준 거지.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좋아진 거지. 하방 포지션을 많이 청산한 거고 상방 포지션 약간 뭐 구축하고 요 정도 됐겠죠. 잘해준 거예요. 되게 잘해준 거예요. 선물 이 정도면은 실망할 필요 없다. 콜옵션 정도가 이제 뭐 20억 정도? 이건 뭐 어저께 매수한 정도니까 뭐 저항 구간이고 이제 경계가 앞두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것도 양호한 거죠. 매수했던 거 약간 정리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크게 부담될 게 없어요. 근데 코스피 주식을 샀어? 3천억이나? 3천억 정도면은 의미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천억을 샀어? 외국인들이 요즘에 자꾸 정확하게는 6월 선물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가지고 자꾸 상방 포지션을 하방 포지션을 내려가는 하방 포지션을 청산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좋은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코스피 쪽에. 네. 코스닥 아니에요. 코스피 쪽에 파생 상품 선물과 옵션 주식 모두 다 이렇게 구축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의미를 좀 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G20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G20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안 좋은 얘기보다는 기본은 해줄 거다.
요 정도는 해주는 것 같아요. 미중 무역 협상이 무역 협상이라고 해도 안 될 것 같죠 이제는. 기술 전쟁 요런 부분. 뭐 금융 쪽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래 G2의 이 전쟁이 어느 정도 뭐 타결이 된다라기보다는 협상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협상을 질질 끌고 가더라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겠냐,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는 누구나 다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수급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주식을 3천억 이상 매수한 거는 제 생각보다는 좋은 수급이었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수급이 좋으면 이상한 거죠 지금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코스피는 이번 주는 계속 요 2130포인트 요 구간 중요한 구간이라고 했는데 안 밀리고 있어요. 갭상승 딱 뛴다 점프한 다음에 안 밀리고 있는 건 좋다. 이게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G20 이 G20 정상회담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잘못 안 좋은 결과 나면 이렇게 밀려야 될 수도 있고, 좋은 결과 나면 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자리에 딱 걸쳐놓고 회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걸쳐 있다는 거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갭으로 61선 띄워서 이렇게 가면은 한 번에도 뭐 2175포인트 정도는 한 번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최상의 시나리오는 2175포인트도 돌파해서 여기 한번 두들기는 거고, 2220에 30 여기를 바로 두들기는 게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위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하죠. 그 다음이 이제 75포인트에서 맞고 밀리는 거, 요게 2번. 지금은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맨 위로 올라가는 거 요게 1번, 여기 맞고 밀리는 거 1번, 그 다음에 2175포인트 맞고 밀리는 거 2번,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21선 바운딩 나오는 거 3번, 그리고 최악의 경우 2150포인트나 여기 바운딩이나 아니면 여기보다 내려가는 요게 4번. 이거는 최악의 경우에 나오는 건데, 가능성은 4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2번 3번 사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2번에다 조금 한 표를 던지고 싶긴 하네요. 근데 1번이 나오면 제일 좋은 거고, 우리나라 눌려 있었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래도 위쪽 방향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저렇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주가 저렇게 밀리는데 뭐 버틸 수는 없겠죠. 근데 기존에 말씀드렸던 685포인트 요 구간까지 아직 건드리진 않았어요. 만약에 월요일날 추가적인 약세가 나온다고 해도 요 구간에서 도지형을 만들면은 여기가 한번 이탈했다가 아래꼬리 쭉 말고 밑에서 이게 저점 매수세죠. 저점 매수라도 들어오면은 이게 다시 한번 저점 시그널이 될 수는 있다.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는 뭐 HLB에 대해서는 영상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나 이런 거 간단하게만 봐드리고 매지온을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제일 좋은 종목이다라고 지금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죠. 지금 한 2달 동안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밀려도 제일 좋은 종목, 밀리면 더 사야 되고 제일 좋은 종목입니다. 이거는 비중을 늘려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거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벌써 47,000원까지 왔는데 여기가 47,000원 구간, 요 구간이 저항 구간이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47,000원에서 47,500원을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제 기준에선 그래요. 요 구간 여기든지 아니면 여기든지 맞고 한번 밀렸다가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세면은 여기 46,000원 전후 요 세면 요 구간, 그리고 좀 약하면은 한 21선 터치 정도 나올 수 있겠죠. 44,000원대까지 한번 밀릴 수 있을 거고. 근데 그렇게 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드는 생각은 뭐 좀 더 보긴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약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죠. 밀려도 요 구간에서 막 횡보할 정도, 요 정도 같은 움직임이죠. 잘하면 이거를 갭으로 띄워갖고 날아갈 수도 있겠죠.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좋으면은.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 언급드리지만 화웨이 이슈가 있으면은, 화웨이가 저렇게 두들겨 맞으면 두들겨 맞을수록 반사이익은 삼성이다. 심지어 여기서 진짜 대박이 뭐냐면은, 화웨이만 해도 삼성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가 화웨이를 통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삼성전자 밀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 뒤로 작업만 잘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AMD랑 뭐 손잡더니 전 세계 CPU 2위, GPU 2위잖아요. 근데 그러더니 엔비디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전 세계 GPU 1위 기업을 데리고 와가지고 파운드리 쪽으로 심었죠. 인텔 심었죠. 제일 큰 데가 이런 데잖아요. AMD, 엔비디아, 인텔, 퀄컴, 이 제일 큰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거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다 다 심어놓고 있잖아요 지금. 얘네가 특히 인텔 같은 기업이 삼성전자 안 심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대박이냐? TSMC. 얘네가 화웨이를 포기를 안 했어요. 전 세계의 1위 파운더리 업체인 TSMC가 압도적이에요. 얘네 지금도 50% 가까이 점유율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삼성전자에 하나하나 다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TSMC 점유율이 내려가고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올라가겠죠. 삼성전자가 계속 주장이 133조 투자해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1위 찍겠다라고 했는데 파운드리는 지금 가능성이 보여요. 1위를 못 가더라도 TSMC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보여요. 점유율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TSMC랑 똑같이 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2달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삼성이 지금 TSMC 거 물량을 가져오려면은 아직까지는 신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뢰도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삼성이 조금 더 단가를 후려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수익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점유율이 얘는 20%도 안 되잖아. 이거 삼성은. 근데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죠. TSMC 점유율을 끌어내리고 얘가 뺏어가는 거잖아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TSMC와 삼성전자의 양강구도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 삼성에다가 이제 의뢰해보고 써봤는데 지금 의뢰를 했으면 내년 정도에 생산을 하겠죠. 그러면은 회사 써봤는데 계약대로 써봤는데 삼성에서 썼는데 제품이 괜찮아. 얘네 EUV 공정도 괜찮다고 하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랑 계약해도 되겠는데 가격적으로 조금 메리트만 주면은 삼성에다 계속 주문 넣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나올 정도로 삼성이 제품만 잘 깔끔하게 생산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화웨이에서 이게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TSMC까지 불똥이 터진 거예요. TSMC가 화웨이를 포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삼성전자가 화웨이 때문에 대박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고, 삼성이 해야 될 일은 삼성이 정말 잘하는 것 중 하나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죠. 뒤에서 작업만 하면 된다. 중국 있는데 대놓고 하지 말고 뒤에서 작업을 막 해놓고 이거를 하나씩 터트리면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씩 터트리는 거 삼성이 잘하고 있잖아요. 역시 뒷작업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삼성이. 이거는 칭찬이에요. 안 좋은 쪽으로 엮이면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칭찬입니다. 이건 칭찬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거. 삼성이 그걸 잘하니까 잘하는 걸 하면 된다라는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128단 그 낸드 TLC 공정으로 해가지고 1테라.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5일선 조정 받고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어요. SK하이닉스도 되게 강한 거예요 지금. 거래량 실어서 올라오고 이틀 동안 강하게 올라오고, 그리고 어제 위에 피르침 하나 꽂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래쪽으로 조금 조정받아도 되는, 오늘하고 월요일 정도는 조정받아도 되는데 오늘은 일단은 잘 넘겼어요. 5일선 조정받고 여기서 절반을 아래꼬리 저점 매수세로 돌렸죠. 그러면은 그냥 음봉으로 쭉쭉쭉 밀린 것보다는 양호한 수급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하이닉스 수급이 나쁘지 않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얘가 지가 밀려봐야 지금 66,000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려가봐야 66,000원, 여기서 바운딩 나온단 말이에요. 21선 있지 원래 지지선이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 67,000원을 안 깨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66,000원까지 내려오기보다는 67,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왔다 여기서 바운딩 되는 게 조금 더 좋다. 66,000원 괜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은.
그래야지 요거를 뭐 역헤드앤숄더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7,000원을 유지해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뭐 최근에 뭐 호재가 나오면서 뭐 도시바 쪽 뭐 공장 중단되고 하면서 낸드 쪽도 가능성이 생기고, 사실 하이닉스가 낸드는 워낙 약하니까, 디램에 비하면은 낸드는 워낙 약하니까. 근데 이제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낸드 쪽에. 그래서 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좋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이 바이오주 중에서 이 정도 수급 좋은 종목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제가 어제 말씀드린 20만원 초반대 오면은 요건 매수자리 아니겠느냐, 21선 61선 있고 20만원도 있고 여기 매수자리 아니겠느냐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여기 매수자리가 맞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요 아래 꼬리 달고 매수자리 왔다가 이렇게 쭈루룩해서 말아 올렸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양호한 흐름을 역시나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어제 매도량이 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매도량이 크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뭐 열심히 사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어제 매도한 거 그 정도는 뭐 일도 아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바이오 중에는 수급이 제일 좋다. 그동안 시밀러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거를 실적으로 그냥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겠느냐. 요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매지온을 설명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매지온 같은 경우가 어제 뭐 임상 실패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HLB의 영향을 받아서 임상 실패했다라는 루머가 나왔어. 아직 뭐 발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체 뭐 어디서 무슨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루머가 돌아가지고 어제 급락을 했어요. 거의 하한가 같고, 오늘도 플러스권에 있다. 장중에는 플러스권에 있었어요. 왜냐면은 요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 매지온 회사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저께 올라온 내용이에요. 이거는 공지사항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뭐 기업 IR 여기서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대표이사가 직접 주관한다 해서 했는데, 지금 시장에 임상 실패, 임상 데이터 유효성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최근 미국 26개 놔두고 한국 두고에서 30개 임상병원, 임상 진행 중인 병원을 전부 재방문해서 자료 확인 작업을 했다. 각 병원에 뭐 데이터랑 뭐 CRO랑 뭐 전달해서 뭐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 사실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은 본인들이 뭔가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지를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장중에는 강세를 보였던 거고요. 한 10%대 강세가 나왔었죠. 오늘 얼마야? 그죠? 13%까지 나왔으니까 10%대 강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장중에. 그래서 강세는 나왔지만 이게 확인될 때, IR 때 확인될 때까지는 더는 못 올라가고 요 정도까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러고 있었는데 이게 기업 IR을 했는데 뭐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대표가. 박도현 대표가 얘기는 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우리 이제 다음 달 중순에, 그러니까 7월 중순인 거죠. 7월 중순에 뭐 이런 그 자료 작업을 마무리한다. 요렇게 얘기했죠. 근데 기존에 나돌던 얘기에 의하면은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면은 탑라인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6월 말이잖아요. 탑라인 발표하나 보다 이랬죠. IR을 하니까. 급하게 IR 한 거잖아요. 어제 루머 돌았고 오늘 급하게 IR 했잖아요. 그러면은 탑라인 발표하나 보다 했는데 이걸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때 탑라인 발표한다 했는데 탑라인 발표를 안 했네.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라고 나왔는데 불안감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보시면은 뭐 추가적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봐드릴게요. 먼저 자, 이날 설명회 참석한 대표는, 박 대표는 이제 주가 급락 의식해서 떠도는 인상상 우려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임상3상 아직 진행 중인데 회사 관련 자료나 사실에 믿지 말라라고 했죠. 근데 회사가 아무것도 못 알려주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탑라인 발표가 나올 줄 알았는데 탑라인 발표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왜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사실을 원하는데 사실이 안 나온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기도 어제 HLB가 이제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뭐 저뿐만 아니고 이거는 뭐 의학계에서 자체에서도 기대감이 원래 높았던 임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실패로 나오니까 얘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시 신약 개발은 어려운 거구나 이 인식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뭐 제일 이 결과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본인이랑 미국 총괄 담당인데 근거 없는 이야기를 믿지 말래요. 회사가 가장 먼저 결과를 알려주겠대요. 탑라인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뭐 어느 정도다 뭐 수치를 말하지 않을 거면 수치를 말을 못할 것 같으면 원래 탑라인에서는 제가 어제 HLB 진양권 회장 겨냥에서도 얘기했죠. 탑라인에서 수치를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 뭐 밝히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요 탑라인 발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됐잖아요. 정확하게 애초에 발표를 하고 IR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제가 볼 때는 IR에서 갑자기 그 기존에 얘기했던 탑라인 발표 내용을 뒤집는 듯한 이런 내용을 발표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게 기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HLB 관련 그 영상은 뭐 어제 올려드렸으니까 이거 보세요. 임상 탑라인 팩트랑 대응 방법 올려드렸으니까 보세요. 그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메지온도 이거를 뭐 해소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7월 달에 뭐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회사 차원에서 뭐 어떻게 뭐 대응할 게 있느냐, 그럼 주가 방어할 거냐라고 했더니 주가 방어에 대해서는 이거 잘못하면 내부자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못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 방어를 안 한다고 하니까 뭐야 쟤네 주가 방어 안 한다고 하니까 뭐야 쟤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입장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장마감쯤에 급락을 한 거죠. 플러스 상황에서 마이너스 23% 됐으니까 이거 플러스 한 7%대에서 밀렸나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30% 내려간 거죠. 그러면 하한가 간 거랑 똑같은 결과죠. 장마감 직전만 보면은. 그래서 뭐 임상 3상에 대한 자료가 현재 몇 프로 오르냐 뭐 했더니 뭐 20%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정도면은 사정 반경이냐고 했는데 자기는 통계학 뭐 학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조금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악수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소리를 왜 해? 리스크 없는 신약 개발 회사가 어디 있느냐. 이거 약간 좀 감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죠? 이거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주주분들이 지금 분명히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질문 같은 거를. 그죠? 여러분들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뭐 HLB는 실패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메지오는 발표도 안 났는데 발표가 안 났는데 주가가 이렇게 임상 실패했다는 루머가 들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주가 방어는 안 한다고 하지,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지, 거기다가 이거에다 내가 리스크 없는 회사가 어딨냐,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임상 실패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화가 나는 거지. 이거는 하는 일만 할 수 있다. 그래요. 요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주주분들한테 좀 화가 나 있는 주주분들한테 할 말은 아닌 거죠. 그리고 주주분들이 지금 화가 좀 가라앉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말씀드리면 모르겠는데 화나 있는 상태인데 하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메지온 같은 경우는 어제 HLB도 마찬가지고 메지온도 마찬가지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두 회사 다 대응을 잘못한 것 같아요. 물론 메지온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건 사실이겠죠. 틀린 말을 한 건 아닌데 주주분들이 화가 나 있으니까 지금 감정적인 상황인데 그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발언을 하셨으니까 본인도 감정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메지오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임상 3상에 대해서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해소가 될 수 없는 거지. 적어도 내가 이렇게 30개 병원 가봤는데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요거에 대한 탑라인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하던가 뭔가 발표일이라도 정해주던가 좀 자료 살짝 정리해서 수치는 안 나와도 이제 유효한지 아닌지 정도는 알려주는 거잖아요. HME 보시면 알겠지만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경쟁약물 대비 유효하다, 경쟁약물 대비 조금 목표치 미달했다 뭐 이런 정도는 발표를 하잖아. 이거만 발표해도 되는데 다음 주에 요거를 발표해주겠다. 지금 자료 취합해서 하는 중이니까 며칠만 기다리면은 나온다. 이렇게 차라리 얘기를 해주던가. 정확한 수치는 8월에 나오는 건 다들 알고 있던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응 부분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탑라인 발표가 언제 나온다 이렇게 차라리 얘기를 안 해. 원래 6월 말에서 7월 초에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불안감이 증폭되는 거죠. 야 얘네도 실패했으니까 지금 뭐 아까 뭐 20% 정도 뭐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초기 일부 자료는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는 뭐 취합은 못했어도 일부 자료를 확인했는데 본인이 불안하니까 저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 사람들 인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불안하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하느님만 아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신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거 실패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신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냐. 요런 뭐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설프게 IR 안 하면 좋겠어요. 저는 대표들이. 물론 본인들도 엄청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서 뭐 설명을 하려고 IR을 연 거겠지만 조금 더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표분들은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평소랑 다르게 지금은 감정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주주분들 감정적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이렇게 밀렸는데 어저께 이유도 없이 하한가를 갔는데 루머라고 해놓고 나서 아무것도 안 알려주니까 뭐 화가 날 만하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는 양쪽 입장 다 이해가 가요. 대표 입장에서도 해명하려고 했는데 이 감정적인 주주분들을 이 마음을 달래주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화가 난 거고 그 결과로 오늘 마감에 30%가 밀린 거죠. 그런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박 회장님 말대로 밝혀진 게 없어요. 아직까지 밝혀진 팩트가 없어요. 아직은. 탑라인이라도 발표하겠다. 다음 주에 7월 초에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에 얘기 나온 걸 봐라.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밝혀진다. 이렇게 얘기만 했어도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그 부분은. 네, 그래서 뭐 매종 관련돼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기자회견 내용. 이틀 연속으로 기자회견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 이슈를 만들지 않을 수 있었는데. 임상이야 틀린 말 아니라 했잖아요. 당연히 리스크는 있고 실패할 수는 있는데 저거는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자, 여름 관련주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마니커 뭐 이런 종목 말씀드렸고, 마니커 같은 경우 요 구간 뭐 중요하니까 한번 보세요라고 했는데 1150원 역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를 넘어가서 21선이 이렇게 완만해지고 있다가 다음 주 정도면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렇게 한번 맞고 밀렸다가 돌파해주면 1300원 정도는 다시 한번 두들겨 보거나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장마 지나면 뭐예요? 그럼 아예 더위 오고 무더위 오고, 무더위 하면 생각나는 거 삼복더위죠. 삼복하면은 생각나는 거 삼계탕이죠. 그러면은 관련주들 이렇게 마니커나 체리브로, 하림, 하림지주 이런 종목들 다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번 정도는 뭐 이렇게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련주 과거에도 뭐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동우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정을 받았어요. 이쁘게. 그죠? 4,600원 차라리 여기 건드려지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4,700원 아래로 내려온 것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요 아래 꼬리 구간에서는
좀 이제 4,700원 아래 구간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지 않았겠냐. 분할로 4,600원 뭐 해서 4,500원대까지 해서 살짝 이탈했다 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한 4,500원까지 해서 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를 뭐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동우도 이렇게 최근에 강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살짝 조정을 받고 있다. 바닥권 종목을 살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강했던 종목을 살 거냐 고민 구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많이 밀리면 한 4,400원 요 구간까지는 밀릴 수 있다.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세코랑 신일산업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같이 말씀드리는데 파세코가 오늘 드디어 8,600 요 구간 뭐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그어드렸었는데 여기까지 기어이 내려오더니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뭐 제습기랑 뭐 서큘레이터랑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뭐 에어컨이랑 다 해서 있겠죠. 그래서 파세코 좋았고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요 두 종목 같이 말씀드리죠. 파세코가 조금 더 앞서고 신일산업이 그 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엎치락뒤치락 하긴 해요 사실. 파세코는 약간 주가 성향이 파세코는 조금 더 급등이 나오는 쪽에 가깝고요. 그리고 신일산업도 급등이 나오고 막 하는데 이쪽보다 파세코보다는 급등보다는 약간은 추세를 살짝 만들어가는 뭐 이런 모양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동안 뭐 보면은. 그래서 파세코가 조금 더 위아래가 좀 현란하고 신일산업은 이렇게가 요런 경우 급등하긴 했지만 대부분 요런 식으로 추세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좀 약간 더 상식적으로 가는 조금 느리지만 상식적으로 가는 그런 모양은 있다. 신일산업은 오늘 위로 올라오면서 61선, 21선, 2250원 요 저항을 싹 다 건드리고 내려왔죠. 그리고 거래량은 터졌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쯤에 해가지고 이 2250원 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다가 2,500원, 2,400원 여기를 넘어가면은 2,800원까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은 뭐 시나리오는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를 또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위쪽에서 이렇게 꼬리 달고 밀렸으니까 누군가 매도하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아예 저점을 깨고 내려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뭐 1,900원 정도만 뭐 잘 유지해주면은 뭐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신일산업도 양호한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여름 관련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유효한 종목군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름 관련주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삼복더위나 이런 거 딱 지나면은 조금 뭐 약하지 않나. 배럴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더워지면 바캉스 시즌 나오고 하면 이 레시가드 쪽이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데 요거를 하나 추가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럴 같은 경우 오늘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저점 뭐 지켜주는 거 14,000원 구간 지켜주는 거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이 구간을 기존에도 의미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새로 뭐 종목을 하나 또 추가해서 본다고 하면 배럴 같은 경우도 같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은 어제 정리해드린 거 많으니까 그거랑 같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요 여름 관련주 약간 테마성 종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뭐 한 가을쯤 되면 또 뭐 겨울 관련주를 보던지 해서 뭐 한번 다시 한번 뭐 또 그 계절 관련주는 또 천천히 한번 보자고요. 아직까지는 여름 관련주를 볼 때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뭐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뭐 매지온이 저렇게 돼서 코스닥 이나 뭐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은 이제 좀 약세 구간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제 이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글로벌 시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외국인 수급 같은 게 좀 좋아지고 있고 6월을 마감하면서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하잖아요. 한국으로 오잖아요. 일본 갔다가 오는 김에 겸사겸사 한국 오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친히 미국을 방문해서 무기를 엄청 사주셨잖아요. 많이 사주셨잖아요. 우리 대통령께서. 나 중재자가 되고 싶어 가서 중재는 못하고 무기 사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호구처럼 이렇게 무기를 사왔는데 뭐 힘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기를 팔러 오지는 않겠죠. 이번에도 무기 팔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무리하셨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무기 팔러 오면 조금 기분은 나쁠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근데 뭐 우린 약소국이니까 어쩔 수 없지. 무기 팔고 그럼 대신 조건으로 DMZ 한번 가져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DMZ 가능성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경협주가 요즘 조금 쉬고 있는데 그것도 좀 뭐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재료가 노출되는 거죠. 트럼프가 방문을 하면은 그러면은 재료 노출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위쪽으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한번 재료 노출로 해서 꺼질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인데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위에 한번 꺼지더라도 한번 올라갔다 꺼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잘만 되면은 위쪽으로 꺼지는 척 하면서 위쪽으로 상승 추세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약간은 긍정적인 쪽을 보고 있긴 한데 요건 좀 약간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남북경협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4차 산업혁명이 제일 짱짱한 것 같습니다. 계속 최근에 삼성전자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고 한익수 턴할 때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관련주로 DB하이텍이 뭐 항상 이제 뭐 강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가격은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튀면은 뭐 좋은 모습 나오겠죠. 그거는 언제가 되느냐는 잘 모르겠는데 다음 주가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뭐 그거는 아직까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 한 주는 물론 6월까지 해서 이제 반기가 마무리됐어요. 반년 동안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나올 뻔 하다가도 그게 무산돼서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 합의문까지 작성을 했는데 그걸 중국이 뒤집고 하면서 시장이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았을 가능성을 봤었는데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대신 이제 하반기에 우리를 기다리는 거는 금리 인하로 해서 이제 약간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그냥 7월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데 좀 약간 이례적이긴 해요. 근데 7월 가능성 높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7월에 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9월에 한 번 하고 일단 2번은 하겠죠. 9월에 하든지 뭐 아니면 12월에 하든지 하겠죠. 근데 7월에 한 다음에 9월 연속적으로 아마 하려고 7월에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이냐 1월이냐 뭐 이런 개념인데 요 정도에서 3번 정도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유동성은 좀 공급될 거고 그러면은 안전자산이 아닌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 인하 저 개념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 은행에 저축 맡기면은 잘 받아 2%잖아요. 이게 금리가 떨어진다고. 이러면은 쉽죠. 여러분들이 저축을 맡겼는데 2%예요 1년에. 근데 1.5%로 떨어진다고요. 예를 들면은 금리가 내려간다고. 그럼 은행에 안 맡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걸 딴 데로 돌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뭔가 투자를 딴 데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축은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 이 이탈률이 높다고요. 선호심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높은데 주식은 위험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안정적인 곳은 선진국이고 좀 불안전한 곳은 이제 신흥국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신흥국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 선호 현상으로 해서 신흥국에도 뭐 자금이 좀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금이. 기존에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어쩌네 했는데 지금은 중국으로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확률이 있지 않겠냐 요런 느낌.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워낙 좋다고 했죠. 그럼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럼 그 자금들이 지금 많이 밀려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이제 뭐 저점 매수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냐 요런 기대감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뭐 인하되면 뭐가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요런 기본 개념 정도라도 알고 계시라는 뜻이에요.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머리 터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는 정도만이라도 알고 계시면은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에도 6월까지 반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은 좀 더 주식시장이 좀 활기차게 좀 멋지게 좋아지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올해 상반기는 좀 힘들었는데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있죠? 따봉 표시 눌러주시고 우측에 구독과 알람 그리고 영상 맨 밑으로 내리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